여러분, 지도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마을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바로 그 하제마을, 그 사라진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전부 지켜본 단 하나의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600년 된 팽나무인데요. 주변의 모든 것이 정말 완전히 변해버리는 동안에도 이 나무만큼은 글쎄요, 그냥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온 거죠.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텅 비어버린 땅. 그곳에 홀로 우뚝 서 있는 거대한 팽나무 한 그루. 이 나무는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요? 자, 이 해답의 실마리는요, 역시 과거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지도랑 문서 속에 잠들어 있는 이 하제마을의 깊고 깊은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한번 보세요. 이게 1789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인구조사 자료인데요. 무려 200년도 훨씬 더 된 문서에 하젤이라는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제마을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곳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정말 유서 깊은 곳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무려 세종대왕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의 기록을 보면 이곳에 화산봉수대가 있었다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국가통신망의 아주 핵심적인 거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제마을은 그냥 조용한 어촌마을이 아니었던 거죠. 나라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종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겁니다. 1872년에 만들어진 이 지도를 보면요,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제마을 주변으로 다른 마을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고요. 심지어 신라시대의 그 유명한 학자 최치원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천대까지 딱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그냥 마을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정말 살아 숨쉬는 아주 활기찬 동네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을 이름 자체에도 이 독특한 지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 섬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마치 바다로 내려가는 사다리 같다고 해서 하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참 시적인 이름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곳 같죠? 옛 지도에 있던 그 풍경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을이 있던 자리엔 거대한 군 비행장이 들어서 있고요. 아름답던 해안선은 그냥 직선으로 쭉 뻗어 있어요.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마을이 사라지기 직전, 그러니까 가장 눈부시게 번성했던 시절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1970년대입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이곳의 푸요로움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펄 속의 노다지. 와, 진짜 말 그대로 갯벌을 파기만 하면 황금이 쏟아져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진들을 보면 그 활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화제포구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배가 하루에 200척이 넘게 드나들었고요. 그야말로 사람과 돈,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찼던 아주 번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럼 당시에 하제포구에서 한 해에 잡아들인 노랑조개 양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무려 9,200톤입니다. 9,200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냐면 버려진 조개 껍데기 때문에 항구가 메워질 지경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찬란했던 번영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두 가지 거대한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제마을은 말 그대로 두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 딱 끼어 있었던 거예요. 땅에서는 냉전 시대의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 군산 미군 기지가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고 있었고, 바다에서는 국토를 넓히고 식량을 확보하겠다는 국가적인 프로젝트, 바로 그 새만금 방조제가 서서히 갯벌을 막아오고 있었던 거죠. 이 연표를 보시면 하제마을의 운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비행장이 있었고 1990년대에 본격화된 새만금 방조제가 있었죠.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된 이 두 개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마치 거대한 덫처럼 아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을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을이 어떻게 텅 비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입니다. 2006년 7월, 마침내 공식적인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제포구가 더 이상 어항이 아니라고 나라에서 지정을 해제해버린 거죠. 네, 바다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3회 터전이었던 갯벌은 사라졌죠. 또 비행장을 넓혀야 한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주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때는 정말 사람과 돈으로 북적이던 이 마을이 보시는 것처럼 점차 활기를 잃고 그냥 텅 빈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마침내 마지막 주민마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걸로 하제마을은 지도 위에서뿐만 아니라 행정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주민등록 인구 0명. 이 차가운 숫자가 한 마을의 공식적인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이 버려진 버스 정류장을 보면 이 사라진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상징적으로 다가옵니다. 한때는 누군가를 만나고 또 헤어지던 삶의 중심이었을 이 공간이 이제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 없는 텅 빈 곳이 되어버린 거죠. 마을은 물리적으로 사라졌지만 그 기억과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북적이던 항구에서 배를 묵던 생활의 중심이었던 나무가 이제는 텅 빈 들판을 지키는 유일한 증인이자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일부에서 이제는 잃어버린 공동체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하제마을은 지도 위에서는 지워졌을지 몰라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또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본 저 팽나무처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역사로 남았습니다. 과연 발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지 말이죠. 결국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시 이 나무 앞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전부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니까요.